제가 최근에는 화장을 거의 정말 진짜 가볍게만 하다 보니까 색조 제품들을 좀 잘 안 사게 됐거든요. 갑자기 빡 꽂혀가지고 조금 다양한 종류의 색조들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제품들도 가지고 와봤으니까 재밌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여드릴 거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바디로션. 제가 20대 초반에 피부가 뒤집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때 피부과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게 에스트라 제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 이렇게 오프라인에선 살 수가 없었고, 그 피부과에서만 판매를 했었어요. 호르몬에 관련된 그런 약을 먹다 보니까 피부가 원래도 건조한데 진짜 너무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샤워하고 나서 오일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해도 잠깐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하얗게 올라오고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에스트라를 써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또 세일도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역시 너무 좋아요. 바디로션 쓸 때 이제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무향이에요. 향기가 없고 일단 하얗게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간지러움을 굉장히 잘 잠재워줘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에스트라 제품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계속 이제 안 사고 있다가 구매를 해서 쓰는데 확실히 너무 좋고, 피부에 발랐을 때 좀 너무 기름져서 싫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조금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얘는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조금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기는 한데 굉장히 빨리 흡수돼요. 그래서 이제 막 옷에 막 기름기가 붙는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인데, 제가 이니스프리 이 앰플 라인을 기존에도 사용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효과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레티놀은 선택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효과가 진짜 높은 반면에 쉽게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자극이 많지 않은 레티놀 앰플이다 보니까는 데이나이트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레티놀 제품처럼 조금 까다롭지 않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피부가 엄청 뒤집혔었어요. 트러블이 원래 그렇게 막 심하게 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좀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이런 좀 입술과 턱 라인 쪽으로 트러블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트러블을 좀 압출해야 진정이 빨리 되는 편이어가지고 올라오면은 짜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흔적 같은 게 잘 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러블이 났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 압출하고 나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꾸준히 얘를 사용해줬더니 여기 입 주변에 있었던 그런 색소들이나 흔적들이 정말 많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순수 레티놀이 포함된 고효능 앰플이어가지고 트러블이 시작부터 뭐 각질, 모공, 그다음에 흔적까지 올인원으로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유독 민감한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좀 줄여주시거나 제외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레티놀 제품은 그 특유의 좀 오일은 아닌데 미끄덩하거나 좀 끈적끈적한 그런 제형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산뜻한 마무리감이어가지고 피부에 발랐을 때 뭔가 부담감이 없었어요. 다음은 심플로그의 올 클렌징 밤인데요. 얘는 이제 비건 라인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보통 클렌징 하면은 어떤 거를 많이 쓰시나요? 오일이나 워터를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밤 타입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게 따로 여러 단계를 할 필요 없이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도 제가 한 색조 정도는 정말 그냥 가볍게 지워지더라고요. 간편하게 클렌징이 되면서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피부 속 모공 노폐물까지 자극 없이 한 번에 지워지는 굉장히 초간단 클렌징 밤이에요. 이거 이렇게 밤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요걸 이제 스푼으로 떠서 손에 이렇게 살짝 녹여가지고 부위별로 문질러가지고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저는 화장이 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 제품 하나만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비건 제품이기도 하고 전성분 자체가 10가지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딱 사용했을 때 굉장히 순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클렌징은 굉장히 잘 되고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단계를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략하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 쓸 때 저는 좀 제일 싫은 게 그 클렌징 오일 쓰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까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이거는 밤 타입이기 때문에 얼굴에 그냥 바로 녹여서 사용을 하고 이제 물 조금 묻혀가지고 유화시키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세안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클리오 킬 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2호 란젤인데요. 1.5, 2호, 3호, 4호 이렇게 4종류나 되더라고요. 1.5는 이제 온라인 전용이기는 하지만 보통 한 쿠션들 보면은 2호수, 3호수 정도 나오지 않나요? 케이스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같이 선물로 주시는 이 피치키린이 너무 귀여워요. 안에 또 가방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장 볼 때 이럴 때 쓰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복숭아를 보면은 되게 생기 있으면서 뽀송뽀송하고 그 다음에 살짝 불구리한 게 예쁘잖아요. 저는 원래 좀 세미매트한 쿠션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피부결이 엄청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저처럼 좀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푸석해 보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뽀송하면서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일단 두껍게 발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피부 표현하면서 컨실러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 정도만 따로 커버를 했는데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퍼프 모양을 왜 이렇게 만들다 말았지? 했는데 요 쉐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눈 밑이나 코옆 이 턱 부분 이런 데 바르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사계절 내내 좀 피부 타입을 타지 않고 쓸 수 있는 쿠션이기도 하고 올영에서 4년 연속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많은 분들이 쓰고 그만큼 만족을 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묻어남이 없어요. 쿠션은 바르고 싶은데 뭔가 그 텁텁한 느낌이나 두꺼운 느낌이 싫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월 7일까지 올영에서 또 다양한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제가 이거를 이 패드가 있었고 마스크팩이 있어가지고 둘 중에 뭘 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쓸 때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예요. 뭔가 진정을 시켜줄 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매일 저는 쓰진 않거든요. 중간에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한 장을 2개로 쓸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부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마스크팩을 쓰면 얼굴 전체에 또 붙여야 되고 저는 그 마스크팩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흘러내리는 게 저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부위별로만 딱 붙여놓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다시 이 패드를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왠지 그냥 닥터로 쓰기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팩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딱 그 부위에 발라놓으면은 확실히 진정 효과가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쿨포 스쿨 아트 클래스 프로타주 펜슬인데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일할 때 몇 가지 색깔을 더 구입을 한 건데요. 솔직히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눈화장을 하면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눈화장을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좀 신경을 쓰는 게 눈 밑이나 눈 앞머리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펜슬이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자주 가서 평소 메이크업 할 때 이 펜슬로 좀 포인트를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좀 브라운기가 들어가 있는 컬러를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핑크 색깔로 눈가 전체에 발라주고 이 베이지색 펄로 눈 아래랑 눈 앞머리를 좀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색깔로 음영을 넣어주니까 지금 같은 딱 아이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보통 좀 펜슬 라인들이 너무 묽어가지고 바르면은 이렇게 뭉친다거나 아니면은 좀 발색이 너무 탁 찍힌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문질러주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가지고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해가지고 그냥 그날그날 원하는 색깔 파우치 하나 이렇게 넣고 다니면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러그램의 입체 창조 스틱 03 뉴트럴인데 뉴트럴 하나를 사면은 추가로 하나를 더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득이죠. 저는 아직까지 퍼스널 컬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제 피부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웜톤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원래 진한 컬러를 샀었는데 너무 좀 부담스럽게 팍 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뉴트럴 컬러로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딱 저한테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쉐딩이라는 게 나 쉐딩했어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빡 진하게 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뉴트럴 컬러가 잘 맞아요. 지금도 제가 노즈 쉐이딩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노즈 쉐이딩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펜슬의 두께가 딱 적당해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가지고 얘를 이제 바르고 요 뒤에 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살짝 펴바르면 되니까 뭐 효과도 효과지만은 일단은 간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웜톤은 제 피부에서는 조금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노즈 쉐딩 이런 거보다는 좀 헤어라인이나 턱 밑에 요럴 때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블러셔인데요. 토니모리 치크톤 젤리 블러셔 02 누디 엠버 03 로즈 커츠. 토니모리 화장품은 진짜 20대 때 많이 썼었거든요. 보통 제가 20대 때 많이 썼던 그런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특히 색조 라인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경우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틴트를 다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것저것 색조를 쓰다 보니까 토니모리 진짜 여전히 괜찮구나.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귀여우면서 색깔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블러셔를 한 게 02번을 베이스로 바르고 03번을 그 위에 포인트로 한 번 더 발라준 거거든요. 여기가 요철이 생기니까 더 늙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요즘은 크림이나 스틱 블러셔를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사용한 파우더 타입 블러셔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색깔을 더 구매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팁도 같이 붙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케이스의 디테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거울이 없고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위로 딱 열리는 그런 케이스면 좋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분리형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것들은 있지만 저는 차라리 가격대를 낮추고 그런 거 그냥 배제해서 제품만 좋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릴리 바이 레드의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08 당당한 방토 인처 09 무심한 무화과 인처. 요즘에 참 제품들 이렇게 이름이 참. 근데 제가 릴리 바이 레드 틴트를 꽤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거를 사가지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오버립으로 입술을 바르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입술이 얇은 편은 아닌데 주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매트한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부각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저는 글로시한 타입보다는 벨벳 제형을 더 좋아해요. 근데 얘는 글로시한 타입이기는 한데 끈적거리지 않고 뭔가 너무 가하지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오버립으로 입술 전체 좀 넓게 발라주면은 입술도 더 도톰하게 연출을 해줘요. 상콤한 과일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요 정도의 강택감이에요. 좀 오버해가지고 음빠 해주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입술이 번진 것처럼 연출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올영에서 세일할 때면 항상
사는 그 라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딜라이트 프로젝트. 일단은 간단하게 먹기 좋으면서도 너무 가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좀 주전부리 간식이어가지고 이 라인 중에서 먹고 실망했던 거는 그 건조 과일 그 라인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최애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 달고나긴 하지만 말린 건데 너무 딱딱하지 않고 너무 달지 않고 그냥 딱 입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그런 맛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여러 개 사놨는데 이제 한 2봉지 남았나? 그런 것 같아요. 안에는 단호박이랑 바나나랑 고구마랑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단호박을 제일 좋아해요. 부각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부각인데 맛있어. 마요가 섞여 있어가지고 살짝 느끼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일반 부각보다 훨씬 더 풍부한 맛이 있어요. 저는 술을 안 마시긴 하지만 맥주를 마시는 분들이라면 엄청 조합이 좋을 것 같은? 얘가 느끼하면서도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맥주랑 먹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전 그래요. 할인을 오히려 안 하면은 그냥 참자 하는데 이게 할인을 하면은 아 이때 사야 된다. 어차피 살 거 좀 저렴할 때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연광에서 찍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색감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색조를 얼굴에 이렇게 발라보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